세상에 애기 좀 잘 챙기지. 왜 그랬니?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장가는 둘이 어떻게 결혼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부부 해결사 정다원입니다. 원장님, 가끔 네. 와이프가 저한테 마마보이라 그러는데 네. 저 좀 억울하거든요. 아내가 마마보이라고 했으면 마마보이가 확실히 맞겠죠. 아내들이 생각보다 그걸 굉장히 잘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가 마마보이고 어떤 사람이 효자고 진짜 바보인지 이 한 끗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자, 마마보이는 왜 마마보이인가? 마마보이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요즘은요, 마마걸도 굉장히 많아요. 이들은요,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자라오면서 계속 엄마가 시키는 일만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이런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하는 줄 알아요? 이 결혼을 해가지고도 집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보고합니다. 그래, 오늘 뭐 먹었니? 그래, 우리 손녀딸은 잘 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 걔 지금 연락 가지고 병원 갔어. 아니 세상에 왜 애가 감기 걸리게 했다니? 그래갖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며느리를 만났어. 야, 땡땡이 감기 걸렸다며. 세상에 애기 좀 잘 챙기지. 왜 그랬니? 이렇게 얘기하면 며느리 입장에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너무 열받죠. 그래서 많은 아내들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장가는 둘이 어떻게 결혼한 거예요? 그게 결혼 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질까요? 잘 모르죠. 생각보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몇 시간을 같이 있는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가갖고 막 일거수일투족을 다 얘기하진 않고 오히려 그때는 어머니하고 되게 친근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그 모자 사이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가정이 편안하고 안전하면 새로운 가정에서도 그런 걸 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애할 때는 그게 좋게 보이죠. 진짜 심각한 게 뭔 줄 알아요? 어머니가 부부 관계도 간섭을 해요. 이 어머니들이 지속적으로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평생을 그 말을 듣고 살았던 이 아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신의 아내와 의논해야 될 것들을 다 엄마랑 의논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편합니다. 왜? 스스로 결정을 내리면서 책임을 져왔던 인생을 살았던 게 아니고 자신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와서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았거든요. 자, 효자는 두 경우가 있어요. 진짜 효자가 있고요. 가짜 효자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효자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50대 엄마, 시어머니가 아들이 장가 가서 우리 아들 진짜 효자다 느낄 수 있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돈 줄 때. 그거 요즘 돈 우리가 줘야지 무슨 돈을 받습니까 애들한테. 뭔가 진짜 효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부 중심으로 살고 사내 못 사내 하면서 싸우지 않고 가끔 어른들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태도. 이게 효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잘하면 진짜 효자가 맞고 가짜 효자는 그럼 뭐냐? 이 가짜 효자들은 부부 중심이 아니고 부모를 위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제가 제 영상 중에 우리 엄마 불쌍해 증후군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들은 내 부모가 너무 불쌍해서 아내와 뭔가 의견을 나누거나 아내하고 뭘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먼저, 우리 아빠 먼저가 항상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부부가 아니고 부모를 먼저 챙기는 거. 그러니 아내 입장에서 우리 남편 너무 효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는데 저는 그거 가짜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 중심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고 남편이 항상 부모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우리 부부의 시간들이 없어요. 효자가 이 부모한테 잘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너무 잘하면 좋죠. 하지만 때와 타이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마보이다 하고 저를 찾아오는데 효자도 있고요. 보니까. 근데 두 번째는 정말 그 바보 같은 남편들이 있어요. 바보 같은 남편은 이제 허허 실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머니가 아내에게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못 알아먹어요. 예를 들어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이제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뭐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좀 맛있어, 며느리가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 좀 잘 먹어요, 예를 들어. 그럼 어머니가 딱 보니까 며느리가 너무 잘 먹어. 근데 좀 아까운 거야. 아깝다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까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음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너희 남편 되게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 왜 하는 걸까요? 그만 먹으라고. 그렇지! 그렇죠. 아, 우리 피디님 바보는 아니네. 아니,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며느리가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아니, 음식 되게 잘 만드셨다, 맛있다, 이러면서 어머니 음식을 속으로, 우리 어머니 음식 되게 잘하시네 하면서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야, 그 남편 되게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먹지 말라는 얘기를 들리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먹으면은 그거는 바보가 아니죠, 우리 피디님처럼. 근데 못 알아먹으면 바보죠. 근데 이걸 못 알아먹는다니까 이렇게 은근히 어머니들이 약간 며느리들을 면박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마마보이도 아니고 효자도 아니고 바보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은요, 은근한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남편이 많아요. 눈치 진짜, 이게 지금 사례를 몇 가지 그냥 아주 예시만 들어서 그런지 이런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아내들요, 이런 일 굉장히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남편이 못 알아먹었어요. 이러면은 아마 진짜 수십 개 댓글이 달릴 수 있을걸요? 성장 과정과 성격상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해결이 되나요? 또 우리가 해결을 해봐야죠. 해결을 해야지. 참 이게 갈 길이 멀지만 해결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마마보이냐 효자이냐 바보냐에 따라서 솔루션이 좀 다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마보이에게 어른스러움을 기대하게 되면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좋아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아내의 편을 들지 않고 어머니의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엄마는 수시로 시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이 아들이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해도 내 아들이 그러려니 하고 그걸 다 들어주는 엄마이기 때문에 아들이 뭔가 자기한테 의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들은 입장이 다르죠. 어머니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같은 성인이 되었고 둘이 서로를 의지하고 또 뭔가 기대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기대기 어렵고 리더십도 없는 마마보이에게 평생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화를 내, 아내들은. 우리 아내들은 분노하고 화를 내다 보니까 이 남편들이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우리 아내는 안전하지 않아. 다시 안전한 우리 엄마한테 가야지. 심한 경우는 엄마하고 둘이 아내의 흉을 보고 살아간다니까? 내 아내의 흉을 어머니하고 보고 있다. 진짜 최악입니다. 마마보이라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말을 하되, 이건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 잘했다. 당신 너무 잘한 것 같아. 고마워. 잘했다 플러스 꼭 고맙단 말을 넣어줘야 돼. 그러면 고맙다고 사람이 딱 듣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냐면 더 고마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스스로 해내려고 하는 에너지도 생기게 되고 또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지거든요. 그래서 말 끝에 딱 고맙다는 얘기를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 효자 남편은요, 이 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싸움과 갈등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웬만하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죠.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질문을 유도하세요. 엄마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막 이런 이분법적 질문 좀 제발, 그 유치한 질문은 좀 하지 마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번 주에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셨구나. 근데 자기야, 난 이번 주에 당신과 연극을 보러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당신이 이 연극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생각했었어.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 당신에게? 이렇게 약간 너가 좋은 게 뭐겠어? 하고 질문을 좀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번 주는 어머니랑 약속했으니까 내가 다음 주에는 꼭 당신하고 갈게.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게끔 하셔야 돼요. 우리 아내가 또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잠깐만 엄마, 내가 좀 스케줄 확인해 볼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효자는 벌써 아내하고 이 의견을 나눴겠지만은 가짜 효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효자도 만들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부부 중심으로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러면 남편은 자신이 배려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아내에게 우리 아내가 또 뭘 계획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죠. 바보는 답이 안 나온다. 진짜요. 정말 바보는 답이 안 나요. 근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보를 왜 바보라고 하나요? 뭘 모르기 때문에 바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조련이 필요해요. 말 그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고
뭐가 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결혼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부 중심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머니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를 상세 설명을 통해서 이해력을 높여야 돼요. 여기 바보 내용은 들어있지는 않지만은 성향별로 바보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이걸 성향으로 분석하면 더 재밌긴 해요. 마마보이라는 게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어떤 성향이냐 보다는 어머니가 어떤 성향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어머니와 우리 아들이 어떤 성향으로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은 마마보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오늘은 제가 마마보이를 해결하는 3가지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마보이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이 마마보이인지 효자인지 바보인지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다르다는 걸 제시를 해드렸어요. 조금 이 영상을 보면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불편하냐면, 아니 결혼해갖고 성인이 돼서 어른인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남편을 키우기까지 해야 된답니까? 이걸 문제 인식을 못해가지고 가르치면서까지 제가 살아야 될까요? 제가 왜 그런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솔직히 우리가 마마보이다, 효자다, 뭐 바보 같다, 이런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실은 좀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지 않은 친구들은요, 엄마 말도 잘 안 듣고요, 아내 말도 잘 안 듣고요, 누구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좀 착한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걸 고민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착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착한 사람이 나에게 더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에 대한 비난을 하지 마시고, 이 착함을 나에게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들을, 마마보이나 효자를 개선시키는 일을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은 여러분이 선택한 거고, 여러분이 결정한 거고,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일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좀 더 학습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남편과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부해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